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결사인 HLB 생명과학이 감사 의견 적정 보고서 제출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는 36,000원대 지지가 중요합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단이 올라가면서 연내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좀 급락했다가 지금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7% 반등하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56%, S&P 500 같은 경우는 0.80% 반등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2.83% 하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연준의 어떤 시그널이 최종 어떤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거의 뭐 다해가는 듯한 어떤 이런 분위기로 주가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들 좀 살펴보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장 초반 이제 흐름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수급의 견조함과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29원 40전 이 빠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에는 이제 이런 어떤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요. 그래서 1278원까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빠지면서 흐름들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는 좀 오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흐름을 조금 보였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되는 주들이 이제 5장의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았던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이제 흐름들이 강한 종목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주도주의 흐름들은 시장보다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죠. 자, 그리고 오늘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윗꼬리, 이게 3일 전에 윗꼬리, 어제는 갭업 음봉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갭 다운되어서 이제 장중에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가 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격으로는 36,200원, 시간에 36,100원이죠. 그래서 박스권 윗단이 이제 34,000원과 이 4만 원대였던 박스권의 중위값이 36,000원과 한 37,000원대인데 이 가격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 좀 지켰는데 이 가격들이 이제 훼손되지 않고 반등의 흐름들이 이제 내일이나 이제 금요일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이라고 보여지죠. 이제 금요일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름까지 갔는데 오늘 장중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해서 이제 3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빠졌다가 5장에 이제 2시 넘어가면서 36,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36,000원대까지 올랐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36,000원대였던 지지 라인의 흐름들이 이제 5장 2시 이후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그동안에 한 일주 넘게 꾸준했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국인들도 현물에서 좀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 개인들이 이제 좀 매수로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매수입니다만 이런 수급이 조금 이제 교대되는 흐름이 났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은 전반적으로 4.58% 정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세 흐름이 3월 달에 나오면서 연속된 양봉과
예, 그 다음에 추세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틀 정도 빠지면서 5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 변동성 지표를 자랑하는 이제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지표 자체가 이제 좀 가열권 신호고에 좀 다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결산기인 만큼 이 3월 달에 이제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총 전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사 의견 적정, 이 감사 의견의 이제 뭐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가 규정대로 이제 적정하게 이제 잘 꾸려졌다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뭐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는 적정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공시가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뭐 관련 없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HLB 쪽에 이제 HLB 네트웍스가 있습니다. 2016년 쪽에 이제 HLB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그동안에 좀 이제 계열 정리를 좀 했어요. 이 에포케라고 하는 저 회사가 있죠. 이 진양곤 회장이 100% 출자해 가지고 HLB 그룹이 뭐 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그 에포케의 손자 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HLB 네트웍스고 오늘 기사에 나왔던 이 더 리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뭐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파인 다이닝을 하니까 좀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고급 음식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HLB 네트웍스의 더 리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 가지고 HLB 뭐 FMB를 설립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주가하고는 뭐 그렇게 뭐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기사를 좀 보게 되면 HLB 그룹이 이제 더 리버 사업을 뜯어내 가지고 이 그룹과 시너지를 내는 이 푸드 앤드 베버리지 사업으로 이제 키워낸다는 뭐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6년도에 반포 한강공원에 있는 그 더 리브 사업장을 인수한 HLB가 2017년도에 이제 네트웍스 내 사업부를 두고 이제 그동안 영업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료 멤버십 중심의 파인 이제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이제 경영 진단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선박 관련되는 부분들도 물적 분할을 했듯이 이번에 이제 이 더 리버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올해 1월 달에 뭐 리모델링도 하고요. 5월 달에 이제 정식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좀 하나 나왔는데 이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에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항서제약의 이제 표적 항암제죠. 이 보통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적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타켓을 하는 데가 신호전달 경로 관련되는 부분과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파이노티닉 같은 경우에는 신호전달 경로 관련되는 부분인데 타켓이 이제 여러 타켓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에서 항서제약에서 도입한 표적 항암제인데 2차 치료제로 하려고 했는데 3차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뭐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1차 치료제에서 이제 좀 안 되게 되면 표적항암제가 하는 것이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 치료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해가지고 안 들을 때는 이제 2차 치료제로 하고 2차 치료제로 안 되면 3차 치료제로 하고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이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넘어가면 규모는 좀 작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로티닉과 이 카페시타빈, 뭐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이거 병용하는 거하고 이제 라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의 이 유방암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하고 이제 카페시타빈 병용 투여군에서 서로 이제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비교하는 이제 임상 3상인데요. 요걸 식약처로 승인을 받았는데 1차 지표는 이제 PFS 값입니다.
OS 값이 아니라 이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12개 병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서제약이 이제 개발한 저분자 항물질이었죠. 타켓이 이제 EGF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호전달 관련되는 성장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하는 이 경구용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항암제인데 내용을 좀 뭐 보시게 되면 이 파이로티닙이 유방암 쪽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2차에서 3차로 이제 계획이 변경된 거죠. 작년도 7월에 이제 임상 계획에 따르면 이제 중국에서 같이 2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임상을 계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이제 임상 계획에서는 허투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마크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이 전이성이라든 재발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전 치료로서 이 허투 항암 2차 요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든지 반응이 안 좋은 어떤 환자 대상으로 했는데 2차가 아닌 3차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되었답니다. 그래서 연구자 논의와 식약처 상담을 거치면서 이제 3차 치료로 사용되어 이렇게 이제 임상 디자인 프로토콜이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3차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치료제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되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차 치료제는 ADC에서 로슈의 이제 캐사일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죠. 다이치 산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3차 치료제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상 기간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임상 데이터를 이어받는 가교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이제 당초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임상 종료가 2026년도에 뭐 한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주가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주지 않는 어떤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뭐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은 6만 6천 주 정도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거래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이제 잔고 수량 같은 경우는 21일 기준으로 조금 이제 20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일보다 이제 뭐 체결이나 상한도 줄었는데 체결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일단 양봉으로 좀 진행을 되면서 오늘 뭐 그렇게 도치형인데요. 강보합세입니다만 이 5월달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을 항서제약과 리보세라님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같이 좀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5월달에 어떤 기대감들을 내고 있는데 HLB가 좀 먼저 올랐다가 고점 부근에서 이제 3일 정도 지금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가격 조정을 이 정도 하고 5일선에서 지지 흐름들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소한 가격이 36,000원, 37,000원은 이탈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일단 강한 라인이고요. 지지선에서는. 그다음 올라갈 때는 결국 이제 2월 달에 이 고점 부근 4만 원대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차트로 본다고 하면 조금 이제 이 가격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한 다음 주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연하게 이제 이 가격대가 저항대의 어떤 가격을 인식하니까 이 부분까지 빠져나가면서 올라가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는가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몰려갈 건가 요게 이제 차트에서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좀 예상되는 어떤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요. 이틀 동안 음봉의 흐름들을 회복하면서 5일선 위로 오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인 이 3만 8천원대 이 부분까지 다시 또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